파악해서 하는 게 당연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당연히 아직 중딩들이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이 사실 더 많긴 하죠. 근데 학교 공부하실 때 뭐부터 봐야 되냐면, 제가 그 문학할 때도 계속 설명을 했지만, 여기 지금 단어명이 뭐냐면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와 쓰기거든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단순히 이 비문학 지문을 여러분한테 이해시키려고 한다기보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서 읽을 건지에 대해서 이론이 나오잖아요. 그거 자체를 내시는 선생님이 계시고, 어떤 선생님은 그냥 이 내용 자체에 중심을 두시고 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확실한 건 둘 다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이 내용도 이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가 여러분이 딱 숙지가 되었어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문제를 해결하면서 읽는 거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읽기의 과정 속에서 뭐가 있다는 거죠? 문제 상황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것들이 예로 나와 있나요? 공부하셨습니까? 어떤 것들이 예로 나와 있죠? 네, 단어 뜻을 모른다. 또 그리고 줄줄 나와야 돼. 지금 공부를 했어야 되니까. 지금 여기 보면 학생 목표를 꼭 보세요. 읽기는 글에 나타난 정보와 독자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하는 과정을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단순히 활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 그리고 글에 나타난 정보를 잘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그 다음에 쓰기는 또 이런 주제, 목적, 독자, 매체를 고려한 해결이다. 이거 잘 읽어본 사람. 읽어봤죠? 무슨 뜻인지 텍스트를 이해하면서 봐야 돼요. 이런 거. 모르는 단어가 나오거나 문장의 의미가 모호해서 난처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주제나 중심 생각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아 추론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글쓴이의 주장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고민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거를 지금 괜히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뭐야? 우리가 만나게 되는 문제 상황일 거고, 지문 안에서 이게 등장할 거야. 그지? 그럼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주어진 지문이 예시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예시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매치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상황이 지금 모르는 단어구나. 또 하나는 의미가 모호하구나. 그 다음에 중심 생각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매치할 수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그죠? 그런 식의 공부는 시도를 보통 안 하죠. 그냥 애들은 읽죠. 좋은 학교 선생님을 만난 케이스는 그래도 운이 되게 좋은 게, 학교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접근을 시켜주시면 최고죠. 그렇게 안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학습 목표가 뭐고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그게 출제 의도와 연결이 돼서 실제 문제가 나왔을 때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문학 공부하듯이. 맞아요? 그 다음에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고민해야 되는 경우가 있대요. 크게 세 가지로 모르는 단어나 문장의 의미가 모호한 경우, 그 다음에 주제나 중심 생각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타당성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경우. 이럴 때 독자는 글에 있는 정보와 자신의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읽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에 나오는 거는 글쓰기 과정인데, 글을 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부딪히네. 지금 상훈아 여기 지금 녹화되고 있지. 자, 그래서 배경 지식이 부족하다든가, 생각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없다든가, 문단을 배열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부딪힌다든가. 이 단원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며 글을 읽는 활동과 글 쓰는 활동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선생님이 늘 얘기하지만 이 내신 공부는 당연히 필요해요. 이렇게 접근을 디테일하게 하는 문제들이 당연히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기초 체력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국어 역이라는 기초 체력이 진짜 중요하고, 그건 어떻게 길러지냐면 매일매일 그 지문을 읽고 해석하고, 그죠? 어려운 단어를 찾아서 읽고 내 어휘력의 그 게이지를 높이고 판단력의 게이지를 높이고, 이렇게 된 친구들은 되게 수월하게, 솔직히 뭐 이런 학습 목표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그냥 이해가 쫙쫙 되는 그런 게 있어요. 놀라운 경험인데 그 고등학교 가면 절대적입니다. 그게. 알겠죠? 그래서 평상시 공부 착실히 하는 거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저한테 SOS를 친 부분이 바로 수필을 읽는 건데요. 우리가 문학의 장르로서, 문학의 갈래로서의 수필을 읽는 건 좀 얘기가 또 다르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서의 읽기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그 예를 가지고 뭐 시계는 어떻게 달려있을까라는 이 작품을 선정을 해온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두 가지가 일어나야 돼요. 이 자체도 이해를 해야 되지만, 정말 글을 읽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네? 그럼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것까지 같이 연결해서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뭐 되게 복잡하게 막 써있는데, 이건 여러분이 보실 필요는 없는 거고, 아마 자습서에 있는 내용들은,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필기해주신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꼼꼼히 보셔야 될 거예요.
이런 거를 원래 그렇게 학교에 있을 때도 그렇게 꼼꼼히 가르치진 않았어요. 고등학생은 사실 이걸 꼼꼼히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데 중학교는 이걸 아마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을 다 읽으면서 하죠, 보통 선생님들이. 점점 이게 고등학교가 좀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약간 워밍업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자, 1층 전지실부터 돌아오자. 역사 시간에 배웠던 대동현수를 보고 싶어. 대동현수는 조선시대 유물이니까 3층 조선실로 가봐야겠다. 야,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게 대동현수구나. 자, 일단은 2층과 2층의 차이가 뭐예요? 얘는 뭐가 없지? 대동현 지도가 어느 시대의 유물인지 몰라. 그럼 얘는 어디서 또 볼 수밖에 없어? 더 심한 애는 지도인지도 몰라. 그럼 얘는 여기서 또 다 뒤지고 있어야겠지? 근데 얘는 조선시대의 유물이라는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정보에 굉장히 쉽게 접근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아까부터 계속했던 얘기가 뭐죠? 읽기 과정은 뭐를 활용하는 거다? 독자의 배경 지식이 활용되는 그런 활동이다 라고 얘기해서 그런 거고요.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 뭐 이건 서로 얘기해보고 다 해보시고, 저 중학교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수업을 하시는지 보이긴 보이지만 우리가 시험에서 출제되는 부분들은 여기 있네요. 지금 공업이 발달하면서 생긴 변화를 달력과 시기와 관련시켜서 이야기하는 글이네요. 그러면 글에 나타난 정보와 자신의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글을 읽을 때 부딪히는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세요. 다시 이 자체 내용도 당연히 출제가 되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더 역점을 둬야 되는 것은 뭐다? 어떤 문제에 부딪히느냐, 그게 무슨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냐,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매치해서 가야 됩니다. 이 내용을 학교에서 배우셨다면 이 내용 자체도 내시겠다는 뜻이니까 일단 수필이 뭐죠? 수필? 수필이라는 장르의 특징. 수필은 뭐예요? 처음 들어요. 수필. 붓가는대로 쓰는 글이라는 거잖아요. 표면적으로. 그건 뭐야? 개인이 형식의 구애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문학작품, 얘도 문학작품의 장르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문학작품과 가장 큰 차이점은 자기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기.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소설은 허구죠, 허구. 자전적 소설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그건 결국 허구라는 건데 수필은 자기 이야기입니다. 요새 가장 중요한 건 수필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경험이 나타나고요. 그 경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어떤 대상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자신의 체험에 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체험을 바탕으로 쓰는데요. 중요한 건 체험을 그냥 단순히만 전달하면 우리가 걔를 수필로서 가치를 두진 않아요. 결국은 여기에서 보다 뭘 줘야 돼? 상준아, 수필에는 뭐가 있을까? 자, 깨달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깨달음. 뭐야 그래서? 교훈. 얘가 꼭 따라다닌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럼 이 과정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보통 깊은 성찰이 옵니다. 성찰. 이게 뭐가 대상을 접했거나 내가 어떤 체험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보지 않으면 뭐가 없어? 깨달음이 없지 당연히.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수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자기 자신이 드러내는 자기 자신이 자,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할 거예요. 무형식의 형식이에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이거 고등학교 가서 배운 일인데 무형식의 형식의 문학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뭐가 없다는 뜻이야? 특정 형식이 없어. 우리가 소설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인물, 사건, 배경. 그지? 뭔가 그 가지고 있어야 되는 틀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없어. 자, 그래서 얘는 어떤 내용들을 다루냐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수필은 기본적으로 뭐다? 자신의 경험. 이걸 토대로 해서 어떤 깨달음과 교훈을 메시지로 주는 이게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옛사람들은 시계보다 달력을 더 요긴하게 썼어. 어디에 포커싱이 된 거야? 이 현상에 주목한 거야, 이 사람은. 그치? 어느 날 자기가 봤더니 뭐 책을 읽었을 수도 있고, 그죠? 영화를 봤을 수도 있고, 자기가 그냥 혼자 상상을 해봤을 수도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시계보다 달력을 더 요긴하게 썼어. 자, 왜 그럴까? 라는 뭐가 시작된 거야? 성찰, 고찰이 시작된 거야. 이게 성찰은 자기를 돌아보는 반성적인 건데 이제 깊이 있게 한번 사고를 해보는 걸 고찰이라고 하는데 뭐 자기를 돌아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깊이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왔어. 그래서 쭉 따라가 보니까 옛날 사람들은 주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절기가 적혀 있는 달력.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씨를 뿌려야 되고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물에 물을 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달력이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어. 그러다가 공업이 발달하면서 이 사람 생각해보는 거지 쭉 달력보다 시계를 더 중시하는 사회가 됐어. 자, 포인트는 이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그 현상을 설명하려고 그 이 글을 쓴 게 아닌 거야. 어떤 문제가 생겼지? 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업화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의 질서를 잊고 살아가지 않았나? 라는 고찰을 하게 되죠. 성찰을 하게 되죠. 돌아본 거죠. 그래서 우리 보고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야? 야, 그래서 이렇게 됐잖아. 우리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자? 자연을 살피는 마음으로 예전에 우리가 그 절기를 중요시했고 우리가 농경사회에서 우리들이 그 절기 하나하나 자연을 하나하나 느껴가면서 살았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뭘 준 거죠? 그냥 다른 거 준 거예요. 상준아, 졸면 안 돼? 좋은 거 아니지? 펜을 딱 들어. 됐나요? 이 흐름은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건 이런 내용이라는 건 알겠고요. 이 내용이라는 건 알겠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제 중간중간에 글을 읽는 과정에서 문제 상황이 일어날 겁니다. 이제부터. 알겠죠? 그거에 맞춰서 볼게요. 자, 옛날 사람들은 시계를 그다지 많이 쓰지 않았대. 이 사람이 주목한 부분이야. 그죠? 반면 달력은 아주 요긴하게 쓰였다. 무엇보다 달력은 농부들이 언제 씨를 뿌리고 물기를 내야 하는지를 가늠하는 사용됐다. 그렇다면 시계는 언제부터 많이 쓰이게 된 걸까? 자, 우리 지금 두 개의 궤도로 가야 돼. 아까 선생님이 말했지만 하나는 이 작품 자체를 얘기하는 거, 내용 자체를 얘기하는 거, 하나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읽기를 해결하면서 가는 거. 그럼 우리 이것도 내용 파악해야 돼. 첫 번째 뭐 하고 있니? 나 너희들이랑 이런 얘기 해보려고 해 라고 하고 있죠. 자, 그걸 우리가 처음 부분이라고 지금 표시를 해놨고 첫 번째 부분의 내용은 뭐예요? 대답해 주세요. 뭐예요? 엥? 얘들아, 첫 번째 부분의 내용이 뭐야? 옛날에는 어땠는데? 시계라는 거 쓰지 않았는데 잘, 그치? 그래서 시계와 달력을 중심으로 이야기 전개 나갈 거야, 그치? 두 개를 개조해가면서, 비교해가면서. 자,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 시계는 언제부터 많이 쓰이게 된 것일까? 라고 뭐 하고 있어요? 질문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런 거 잘 나오죠. 왜 질문해요? 독자한테 해결해달라는 게 아니죠. 그죠? 호기심입니다. 이거 잘 나옵니다. 이 사람이 선택한 방법이에요. 표현상 특징이죠. 서술상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왜 시계에 관심이 없었을까? 20세기 초만 해도 시계는 아주 귀한 물건이었대. 시계 하나가 기와집 한 채. 요새 빠질고 되게 유명한데 그 작품에도 시계를 선물하거든요. 주인공이. 기와집 한 채 값의 절반이었대. 와, 지금으로 치면 몇 억이네, 그 시계가. 그치? 그랬대. 대부분 사람들이 시계를 보는 방법도 몰랐대. 사실 시계는 조선시대에 이미 이 땅에 들어와 있었대. 그러나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에게 시계는 윗줄 장식품에 지나지 않았다. 자, 지금 봐봐. 처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럼 그 다음의 내용은 당연히 뭐예요?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겠지. 딴 얘기를 하면 안 될 거야. 그래서 이 사람 뭐야? 왜냐고? 책이 없니? 책 없어? 없는 사람 가져가? 너도 없어? 가져가는 게 못 들었어? 집중이 안 되는 그러면. 자, 왜냐고요? 왜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자, 묻고 답해보겠습니다. 자, 문자다. 대부분 동창이 밝아올 때, 그래서 시도 같은 거 보면 동창이 밝아온다, 그치? 노고지를 웃으신다, 뭐 이런 나오잖아. 동창이 밝아내냐, 그치? 깨어난 농사일기 시작해 해가 떨어지면 일을 그치는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시계가 필요 없었어. 날 밝을 때 일을 하게 되면 되지. 농사를 꼭 예전 7시에 시작해서 오후 5시에 끝내야 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야.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죠?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계절의 변화야. 농사를 잘 지으려면 별표, 자연의 흐름을 잘 따라야 돼. 추워지는 10월에 벽지를 풀었다가는 망언이 될 수밖에 없겠죠. 낭패를 볼 것이다. 조상들의 달력을 중요하게 생각한 데에는 자연의 흐름 따라가려는 마음이 담겨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럼 이제 이건 이제 그 수필의 내용이고 옆쪽을 보면 날개 쪽에 보시면 문제 해결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긴하다. 선생님들 웃긴 일 진짜 많아. 그 선생님들끼리 하는 커뮤니티에 들어가면은 그날 우리 아이들이 헷갈렸던 어휘들 나오는데요. 이 바지 하다를 무슨 바지냐. 그리고 고전 소설을 배울 때 뭐 강나무 왈, 적선 왈, 재선 왈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소설이 무독 왈이 많이 나오는 게 있어. 그걸 배우는데 옥루몽이었던 것 같아. 애들이 자꾸 왜 이렇게 짖냐. 웃을 수 있다는 건 참 행복한 건데 짖냐. 이랬다고 해요. 요즘 애들 진짜 어휘력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어? 요긴하다라는 단어, 요긴하다라는 단어는 처음 보는데 무슨 뜻이지? 이렇게 앞뒤의 맥락을 살펴봤을 때 중요하다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배경 지식이나 독해력을 활용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동창이 밝아올 때는 언제일까? 이 동창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라고 물을 수도 있죠? 그죠? 동창이 무슨 뜻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동창은 동쪽으로 난 창이야. 아, 해가 뜨는 거라는 거구나.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넘어가 볼까요? 오른쪽에. 왜 추워지는 10월에 벽실을 뿌리면 낭패를 본다는 걸까? 내가 기본적으로 농사에 대한 청준아, 농사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 말을 다 이해하지만 너네같이 농사 경험이 없고 잘 모르는 친구들은 이거 이해 못할 수도 있죠. 근데 어떻게? 싹이 트려면 기온이 높아야 되는데 날씨가 추우면 싹이 트지 않겠어? 않겠지? 그래서 농사에 실패하게 된다는 뜻인 것 같아 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절기는 농사 진도표였다 라고 표현했어요. 조상들은 시계에 별 관심 없었지만 달력에 매우 큰 관심을 가졌다는 거야. 약속 시간 한두 시간 일찍 오거나 늦게 오는 건 별 문제가 안 됐었던 시기야. 하지만 절기를 놓쳤다고 하는 농사가 그때는 그게 생업이니까 그쵸? 삶 자체가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조상들은 해의 움직임에 따라 자, 표 해의 움직임이 뭐예요? 바로 절기 기준인 거죠. 절기 기준, 해의 움직임. 계절의 변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이거 지금 혹시 이거 가져가. 미나도 여기 다 써있어. 안 써도 돼 지금. 그러니까 조상들이 시계에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그래서 큰 관심을 가졌대. 자, 3월 21일쯤엔 춘분은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하는 시기인데 춘분이 지나면 씨앗을 뿌릴 수 있어. 6월 6일쯤에는 망종이고 6월 20일부터는 하지야. 이때까지는 모내기를 해. 이 시기에 모내기와 보리배기가 겹치면 1년 중 가장 제일 바쁜 시기야. 모내기를 마치면 농부들은 고된 논일을 잠시 내려놓고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으며 놀았다. 8월 8일쯤엔 입추부터는 가을 채비를 하면서 김장식 여행부 배추를 심는다. 이거 외워야 되겠어요? 그럴 필요 없죠. 여러분 농사 지을 거 아니잖아요. 이게 뭐가 소개되고 있는 거야? 절기. 아, 여기서는 뭘 설명해 주는 거냐면 절기는 농사 진도표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뭘 줄 수 있어야 돼? 근거를 줄 수 있어야 되잖아. 설득력,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얘를 왜 농사의 그거라고 얘기했지? 라고 했을 때 8월 8일에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9월 23일에는 이런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이처럼 절기는 마지막 부분에 이유가 나와있죠? 농사, 진도표 고시를 했다. 여러분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진도계획표를 세울 때 학습계획표, 학습 진도표 같은 거 세울 때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야? 학사일정표지. 그치? 이때까지는 주로 뭐라 그러지? 수행평가라고. 이때 무슨 대회가 있고, 맞지? 이때는 중간고가 있고, 이런 거에 따라가듯이 농부들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옛날 사람들은 왜 시기에 관심이 없었을까 부분의 중심 내용이 뭘까? 라고 이 친구가 질문을 했을 때 끝까지 읽어보니까 시기에 관심이 왜 없었는지 알겠어. 이 부분의 중심 내용은 주로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우리 조상들에게 계절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달력이 시기보다 중요했다는 뜻이야.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우리가 이걸 외울 필요는 없지만 여기에 있는 이 뒷받침 문장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주지 문장을 여기서 말하는 주장을 이해할 수 있나요? 모르죠. 이게 왜 농사 진도표라고 말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 그런데 뒤에 나오는 이 뒷받침 얘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독해를 끝낸 다음에 아, 그래서 진도표라고 말하는구나 라고 해준다는 거죠. 알겠죠? 뭐 이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죠? 중간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자, 철없는 과일들 여기 계절 영향 받지 않는다는 거야. 달력을 이기는 시기의 힘 이런 게 있어. 그러나 시기는 점차 달력을 이기기 시작했대. 자, 이유는 뭐예요? 언제부터? 그렇지. 포인트인 거야. 공업이 발달하면서. 즉, 생업의 산업의 구조가 바뀌면서 농업 중심 사회에서 공업 중심의 사회가 되면서 시계가 중심됐어. 농사에는 욕심대로 되지 않아. 아무리 기후가 좋고 열심히 땅을 가꾸어도 수확하는 작물의 양은 어느 정도를 넘을 수가 없어. 그리고 1년에 한 번만 거둘 수 있어. 하지만 공업은 달라. 공업은 공장을 돌리는데 계절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 여름이건 겨울이건 공장은 언제나 돌릴 수 있어. 심지어 24시간 돌릴 수 있지. 그죠? 돌리려면 돌리는 거야. 시간은 정말 돈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죠? 왜냐면 내가 농사를 아무리 부지런히 하려고 해도 해가 져 있는 상태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지? 추운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생산 시간이라는 게 있어.
그치? 내가 아무리 더 열심히 해도 그 열심히 하는 농부의 변이 더 빨리 자라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공장은 시간의 개념이 중요해졌다는 거. 다 근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을 설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다 근거가 되는 거죠. 공장을 1시간 더 돌리고 덜 돌리기에 따라 생산량은 엄청 차이가 나. 사람들은 점점 시간에 민감해지고 초단위로 따져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심지어 도시에는 모든 도시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기 위한 높은 탑이 이래서 등장. 시계탑 많잖아요. 유럽 같은 데 가면은 시계탑이 되게 많은데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거기까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와, 공업의 덩치는 날날이 커져서 공장을 돌리는 데는 많은 자원이 필요했어. 여기서도 계절보다는 시간이 훨씬 중요해. 왜냐하면 필요하면 시간을 들여서 자원을 많이 캐면 되거든. 그리고 자원을 언제 얼마나 적절한 시점에 공장까지 가져오는가가 되게 문제가 또 되는 거야. 빨리빨리 캐내가지고 빨리빨리 가져와서 빨리빨리 생산해야, 그죠? 생산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더욱더 많은 재료가 필요해진 공업은 자연을 막 훼손하고 자연을 막 닥달하여 필요한 것을 막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됐나요? 자, 왼쪽 날개 같이 볼게요. 글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나 문단이 있으면 표시하고 의미를 읽어보는 거야. 그리고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 생각해보자. 이게 바로 글쓰기의 과정이죠. 글 읽기의 과정이죠. 그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놨어요. 거기다가 공업이 발달하면서 시계가 중요해진 까닭, 여러분 이걸 읽고 설명할 수 있죠, 이제. 그죠? 이걸 읽고 이제 이해할 수 있죠? 왜 시계가 중요해졌는지. 맞아요? 그럼 이 글은 잘 써진 글인 거죠. 설득력 가지고 있는 글이에요. 수필이지만. 자, 공업 발달하기 이전 농사 중심이었기 때문에 계절의 흐름으로 생업이 유지가 됐다면 공업 발달 이후에는 계절에 관계없이 시간의 투자만큼 물건을 생산할 수 있어서 사람들은 시간에 집착하게 됐다는 겁니다. 됐죠? 농사에서도 자연의 질서를 벗어날수록 벗어나는 경우가 갈수록 많아졌다. 지금 과일에는 제철이 없어. 그죠? 비닐하우스. 상준아. 그지? 상준아? 상준아? 조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데 아니겠지? 느낌이겠지? 그래요? 고개 들고. 자, 제철이 없어. 대부분 비닐하우스에서 길러지기 때문이고 석유를 떼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자연의 질서를 이겨내고 하려면 또 다른 자원들이 필요하고 뭐야? 비닐을 만들어야 되고 맞아. 그걸 또 따뜻하게 만들어내면 전기를 써서 공장을 돌리든 농산물로 석유와 전기로 난방을 해서 만들어내고 자연의 질서와 관계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 다행이에요. 이제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감이 안 오실 건데 선생님 어릴 때만 해도 제철 과일의 개념이 있는데 요즘에는 사실 좀 싸고 비싸고 차가 지금 웬만하면 수박이 겨울에도 나오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시간이론 얘 조상들은 먹고 살기 위해 자연의 변화를 끊임없이 살펴야 돼. 왜? 그때는 자연이 인간이 자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야. 자연이 주는 대로 그거에 순응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 옛날에는. 그치? 자연의 변화를 막 관찰하고 그때를 놓치면 큰일 나고 이렇게 살았다면 자연의 변화를 잘 읽는 게 좋은 대적을 받았어. 그래서 예전에는 왜 어르신들을 되게 높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대우해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연륜을 보면 너희들은 경험 별로 없겠지만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옛날 시골 어르신들은 뭐 그냥 달력도 안 보고 맞추잖아. 선생님 친구도 보면 시골 가서 농사 짓고 그런 친구들 보면 얘기 들으면 되게 웃겨. 아, 땅이 어떻게 이제 녹고 있다. 뭐 개미들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뭐 어떤 거 같다. 뭐 이런 걸 다 맞춘다? 그런 경험이 되게 많은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었어. 농촌에서는 농사 경험이 많은 노인들이 그랬어. 그분들은 오랜 경험으로 자연이 어떻게 바뀌었지, 바뀌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처세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었어. 가을에 큰 비가 내리면 다음에 별내가 말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여름에 해가 쨍쨍해야 곡식이 당도가 높아진다. 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시는 거야. 자, 제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인간이 계절을 바꿀 수는 없어. 옛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욕심을 줄이고 자연에 맞춰서 살았어. 그러나 너무 중요해. 현대 사회는 어떻죠?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이치에 따라 무리 없이 일을 풀어가려고 하지 않고 여의치 않으면 자연환경을 막 바꿔버리려는 사람이 많았어. 땅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 산을 깎으면 되고 심지어 바다를 막 메우고. 그래서 지구는 어떻게 바뀌어버렸을까?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이제 점점 나오고 있는 거죠. 어떻게 바뀌었을까?
자연의 리듬을 잊은 인간은 자연의 복수를 맞닥뜨리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소금의 생산량을 증가시키려고 인위적으로 늘린 솥대는 사막의 면적을 크게 늘려놨어요. 다목화 1번. 철없는 과일을 만들기 위해 석유나 석탄을 더 빨리 사라지고 있고 2번 자연고갈. 사탕수수나 커피나무를 기르려고 밀림을 없애버린 탓에 지구는 온난화를 심하게 겪고 있습니다. 3번. 자, 여기 선생님 보면 이 책을 문제 해결 과정의 얘가 여기 이제 오른쪽에 선생님이 교과서에 선생님이 아마 수업 중에 하셨을 거예요. 이거를. 이 내용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농사에서도 자연의 질서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얘들아 있잖아. 너희들 아마 출제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이게 무슨 말인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글을 통해서. 알겠죠?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계절의 흐름에 따라 농사를 짓고 결과물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방법을 자꾸 썼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여기서도 자연의 복수에 대해 물어볼 수 있죠. 다시 얘기하지만 이 자체에 대한 독해도 당연히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과정이 뭐에 해당하는 건지 얘가 단어 뜻을 모르는 건지 알겠죠? 문장의 의미가 뭐에서 이런 건지 근거를 찾는 과정인 건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매치시킬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자연의 리듬을 잊고선 인간의 복수는 이렇게 나타요. 그러면서 지구가 더워지면 홍수나 가뭄도 많아졌고 자연의 질서를 살면서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위협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기 지금 마지막 페이지 보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선생님이 줬는데 여기서 선지 만드실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같이 해볼 거예요. 이따가. 자, 그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깨달음 교육. 그치?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우리의 임금들은 심하게 가물거나 홍수가 되면 자신의 덕이 없음을 반성했어.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내면서 하늘을 빌었고 그만큼 나라를 다스릴 때 자연을 신경 썼어. 하늘을 살피는 마음은 자연을 살피는 마음이야. 자연의 계절, 철을 하는 인간은 무리를 하지 않고 순리를 따라. 그래서 세상은 안전해. 온전하다고. 그치? 하지만 철을 모르는 인간은 욕심껏 제멋대로 살며 세상을 어지럽힌다. 순리를 거스리고 결국 그것은 자연의 파괴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인간의 욕심을 채우다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야. 지금 인류에게 필요한 건 포인트, 별표죠. 되게 중요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작가가 결정적으로 재훈아 뭔 거 같아? 결정적으로 가장 하고 싶은 말 한 문장을 찾아라. 자연의 리듬을 바꾸는 자연의 거기 있죠. 자연을 살피는 마음을 가져. 지금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건 자연을 살피는 마음이에요. 시간의 돈이라면 째깍거리는 시계는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는 멈춰서서 조급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연의 리듬을 담고 있는 달력의 의미를 곰곰이 곱씹어봐야 한다. 달력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요거 나올 겁니다. 요거 시계와 달력의 의미. 시계는 표면적으로는 시간을 하나하나 재단해줘서 아주 총각으로 그냥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재단해서 초 단위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도구죠. 달력은 절기를 확인하고 계절의 흐름을 알게 해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담고 있는 얘기, 의미는 뭐냐면 결국은 이 글쓴이 관점에서 보는 거야. 이거는 이 글쓴이 관점은 시계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시계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글쓴이의 관점에 따르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좋은 거야? 아니지. 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자연이 파괴됐고 자연의 독수가 시작됐고 인간의 재해를 진짜 심각하잖아요. 지금 자연재해가.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여기서는 자연을 살필 줄 아는 여유로운 삶, 순리에 따르는 삶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문제 해결 과정에 의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한 건데 돈이라는 부분의 중심 내용은 옛 조상들은 자연 질서를 따르며 사는 것을 중요했지만 현대인들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심각한 자연재해를 겪게 됐고 인간을 위협해.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너네는 시간이 돈이라 하지만 결국 인간이 잃는 게 되게 많다는 얘기죠. 그죠? 잃는 게 많잖아. 철을 하는 인간을 무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자연의 질서에 맞게 조화를 이루며 한다는 거죠. 순응하며. 이 글에서 말하는 달력의 의미는
요거는 시간이 돈이라면 째깍거리는 시계와 이제 대소를 이루는 것으로 자연을 돌아보면서 살필 줄 아는 여유 있는 사람. 나올 가능성 커요. 여기 이걸로 선지 만들 가능성 되게 큽니다. 자,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여유를 갖고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너무 욕심내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맞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돌아가기 쉽지 않죠, 근데 지금 너무 빠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쉽지가 않아. 자, 글쓴이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 자, 타당하다라는 근거는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이 사람 말이 맞아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그 사람 말에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근거를 들어야겠죠. 어떤 근거를 들어야 될까요? 이거 봐. 시간을 쫓아서 사니까 그치? 자연의 순리를 무시하게 되고 그래서 인간이 마구잡이로 자연을 훼손하고 환경을 파괴하면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잖아. 그런 얘기고요. 타당하지 않아. 그러려면 뭐야? 이거를 수용하기는 어려워. 왜냐하면 봐봐 이미 좀 전에 얘기한 거지 쉽지 않아. 지금은 농업사회가 아니잖아. 갑자기 어떻게 돌아가? 자연의 질서만으로 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시계를 약간 이제 뒤로 넘겨놓고 달력을 위주로 산다. 진짜 극도의 사회 혼란이 올 것 같지 않아요? 시험 몇 시부터 볼 거고 당장 그치? 응. 해가 떴을 때쯤 시험 본다. 이거 안 되잖아요. 지금 굉장히 불가능해 라는 입장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의 포인트는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타당하다면 왜 타당하냐가 근거가 타당하냐 이걸 확인하는 거야. 이거 타당하지 않다라고 말한 사람이라면 그 근거가 이 의견에 배치되느냐 그걸 확인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학습 활동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를 보시면 이게 이제 내용일치 문제는 무조건 나오게 되고요. 그죠? 여러분이 이거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해당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그 아까 날개 쪽에 있었던 것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같이 한번 해보자. OX. 옛날 사람들은 농사일을 오전 7시에 시작해서 오후 5시에 끝나야겠어요. X죠, X. 절기는 농사 진도표 구실했기 때문에 절기가 기록된 달력을 표시했다. 5죠. 입추는 씨앗을 뿌리고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하는 절기예요. 입추, 가을이잖아. X죠. 공장을 1시간 더 돌리고 덜 돌리냐에 따라 생산량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업 발달이면서 시계가 되게 중요해졌다. 맞죠? 인간이 자연의 리듬을 잊고 살면서 자연재해가 잦아졌다. 맞죠? 자, 나머지들은 제 생각에는 이것도 읽어보셔야 되지만 이것보다도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마지막 부분 여기 있죠. 이 날개. 이 날개가 지금 더 중요한 거. 여기요. 알겠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혹시 집에서 이 문제 풀어보셨어요? 여기에 대한 거? 풀어봤어? 남은 문제 또 있어? 다 풀었어? 조금 풀었어. 자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질문 있어요? 더 이해됐어요?